시간대가 애매하시진 않으셨죠? 저는 퇴근하고 바로 오고요. 아, 자, 다, 다 모르는 네, 어머니시구나. 재원이 어머니 말고. 그러네. 계장님은 한 번 더 개정을 하지 않을까? 정권이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아는 어머님은 이제 재환이 어머님밖에 없고, 다 저희 학원을 그래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게 그 검색해서 보시고 네네. 오신 거죠. 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 거의 다 애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랑 또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조금 딜레이해서 한 2시 10분쯤에 딱 시작을 그러면 해볼게요. 네. 지금 다 예비 고1 네 맞아요. 일이죠. 저는 초 아, 언니 딸 아. 혼자 쫄쫄하니까 그- 같이. 근데 아마 초등학생이면 이게 지금 2015년 때 한번 바뀌었고 2020이니까 7년 정도 차이거든요. 초등학교 몇 학년에 따라서 이게 또 그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한 애들이랑 제일 마지막 애들이 좀 불리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위에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를 하고 싶어도 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를 못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거든. 그리고 그 위에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재수생이 다 몰리니까 지금 고1 애들은 재수도 못하고 재수생들은 많고 막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우리 친구들은 처음이니까 이게 시행착오들을 겪어야 되니까 딱 걸리는 건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저도 제가 수능 칠 때 막 등급제 이런 게 됐을 때 저 때 학년 때는 등급제에서 등급만 나오는 시절이었거든요. 08년도 수능 때. 그러니까 1등급 안에서도 위아래는 모르고 그런 거를 한 번 했다가 또 내년엔 바로 없어져가지고 그런 게 뭐 매년 바뀌고 이러니까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자기 몫이더라고요. 수학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는 수학을 하고 있고. 블로그에서 본 거. 그 블로그도 저희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한 거랑 전반적인 거 이렇게 소개하고, 마지막에 영어랑 국어는 국어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또 소개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좀 저희가 촬영도 좀 해놓고 어머님들이 나오시지 않게 촬영해서 그런 건 또 다시 한번 올리고, 내용이나 이런 PPT 요 파일도 뭐 설명을 안 들으시면 좀 보시는 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시면은 그 자료도 출력해서 바로 드릴게요. 네. 시작해요. 뭐가 신나하지 이제 고등학생. 3년 남았죠. 이제 수능도 쳤으니까. 선생님만 잘 만나면. 네. 본인의 의지가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초보자한테 의지가 없으면 선생님. 그쵸. 저도 네, 하는 말이, 애들이 너희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뭐 내가 아니라 저기 뭐 저 누가 와도 안 된다. 정승재 쌤이 가르쳐도 안 될 거다. 근데 같이 호흡이 맞으면 제일 좋은데. 영혼 없이 안 되는. 왔다 갔다 하다 끝나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 되면 조금 그래도 애들이 생각이 좀 철이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에 학년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철 없는 애들은 아직까지도 고등학생 돼도 PC방 다니고. 고등반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오히려 밑에 애들을 담당하고 있고, 키워서 네, 고등부로 올려 보내면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마무리를 끝까지 이렇게 가시고. 네. 제가 팩토를 찾아보다가 선생님. 옛날에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여기서 사실 중고등부가 처음 메인에서 팩토도 키워서 이제 더 이제 좋은 친구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초등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원이 워낙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팩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 좀 선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렇게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전에는 제가 이제 저런 사고력이랑 경시대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시대회 하고 선행 나가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했었다가,
사실 지금은 중학생 친구들이 여기에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중학생 친구들을 담당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더 많으신데 이제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저랑 언니랑 한번 드렸어요. 아 예전 팩토 아니, 했을 얼마 때? 안 아 그래요? 팩토 아 맞아요. 그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도 지금 좀 애매한. 그럼 네. 안 해요 지금 팩토 안 해요?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재랑 이런 건 다 있는데 네 개설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때 상담원 언니가 전화 통화할 때는 뭐 하는데 네. 제가 아래 지금은 조금 네. 지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냥 선행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몇 학년? 팩토가 좀 4학년이면 딱 애매한 거네. 팩토를 할지 아니면 교과로 해서 선행을 할지가 같이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교과는 교과대로 다니고 있고요. 아 추가적으로. 소마를 다니고 있는데. 아 지금 소마 다니. 그 소마. 그러니까 끝나가는. 아니 끝나는 거기는 초6으로 끝나요. 네. 끝난 건 아닌데 팩토를 부교재로 또 쓰거든요. 아 맞죠. 네. 그러니까 같이. 팩토라는 걸 잘 몰랐어요. 아. 교재를 보니까 그 소마의 프리즘보다 비슷해요. 네. 비슷하긴 한데 더 아이들한테는 쉽게 되게끔. 네. 네. 아. 아리카노 많이 맞아. 그게 네. 더 좋더라고요. 그 설명도 되게 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저희도 좀 고민 중인 상황인데 이게 막 폭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주력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10분 됐으니까 일단 바로 시작하고 네, 오시는 분들 바로 네.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영어 만드는. 그쵸. 영.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을 하고 네, 어머니 오시는 대로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루티스 아카데미에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운영이랑 이런 것도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찬기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여기 일단은 제일 메인인데 다른 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어머님들께 같이 오셔서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하고 제일 핵심은 이제 고교 학점제랑 뭐 내신 5등급제 그리고 수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혼란이 많으실 것 같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잘 중학교 선생님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사실 찾아보면 엄청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좀 참고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그런 딱딱한 그런 공문서로는 정말 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한번 풀이해주는 그런 유튜브 자료들을 참고를 했는데 어머님들께서도 그걸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래도 가볍게라도 좀 알고 그걸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이게 2022 교육과정이 2022년도에 처음 발표를 일단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에 이제 계속 과정 보완을 하면서 2025년에 적용하는 시점이 되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바뀌는 거는 09년생 고1이 되는 친구들인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다 내년부터는 다 바뀌게 되는 거고 이제 저 때도 사실 7차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 이제 몇 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쓰지를 않고 7차 이후로는 그다음부터 뭐 2015년 이렇게 연도별로 붙으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11차 교육 과정으로 텀이 그러니까 한 바로 전이 2015니까 한 7년 정도는 지금의 체제를 또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제일 핵심은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아예 이제 없어졌다는 건데 지금도 사실은 문과 이과를 이렇게 딱 나누진 않지만 선택 과목에서 과탐 쪽을 치는 친구나 수학에서 좀 더 미적이나 이런 걸 치는 걸로 자연스럽게 문이과가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예 문이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는 거고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나 그리고 내신이 적용되고 내신 5등급제로 이제 좀 바뀌어서 이제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는 게 제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도 이름이 바뀌면서 공통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학점제면서 이제 선택을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줄 건데 이거는 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아이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하라고 해도 잘 못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부족하다거나 뭐 아이들이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그런 좀 의문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3학년 때는 좀 더 심화 과목이나 이제 새로운 과목들도 많이 개설이 돼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를 하는 것들은 아주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든 거긴 한데, 우리 학생들은 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과를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정해둔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잘 선택해서 거기에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게 예쁜 그림이 나올 텐데, 고1 때는 이거 했다, 고2 때 이렇게 바뀌게 되면 대학교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정말 이 과에 오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거에 의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는 192학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시간으로 따지면 2560시간이고 대학교 졸업할 때처럼 그런 학점을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의도적으로는 자율적인 권리가 생기고 더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수업 참여도도 더 좋아질 거다. 하지만 이제 부담이 증가하고 학생들도 이런 거에 대한 또 새로운 고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런 진로 컨설턴트 하는 분들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요거도 이제 내신 5등급제로 이제 이 학점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애들이 이제 3등급 받던 친구들이 2등급 받을 수도 있고, 5등급, 6등급인 친구가 3등급이 되니까 그냥 어떤 친구들은 되게 이제 아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등급이 오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3등급이어도 이제는 이 3등급이 잘하는 3등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폭이 넓어진 만큼 학교에서도 2등급의 친구들을 뽑으려고 해도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또 골라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사실 할 게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과목은 이렇게 5등급과 결국에는 절대평가는 이제 뭐 90점 이상이면 A, 이렇게 성취도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같이 들어가고, 어떤 과목은 또 절대평가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결국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결국에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변별력이 좀 약해지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일반적인 보통 교과에는 뭐 점수라던가 성취도, 절대평가랑 이제 등급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과목은 또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더 중요한 과목은 사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내신 변별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능에서도 바뀌는 부분이, 국어에서도 사실 선택 과목들이 있었는데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수학도 문이과가 통합이 되니까 선택 과목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화 수학으로 이제 결국에는 없어졌지만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고, 뭐 영어랑 한국사도 원래대로 공통이고, 탐구도 이제 물화생지 뭐 이런 선택 과목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다 쳐야 되는 그런 건데,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수능에 나오게 되고, 고2, 고3 때 내신에서는 결국 선택 과목으로 물화생지가 다 존재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수능 칠 때는 고1 때 했던 것들을 다시 또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해야 되는 부담은 사실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심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쉬운 과목, 고1 때 과목이니까 쉬운 과목인데, 여기서 변별력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되게 깊이 있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능은 사실은 이제 바로 내년이 아니라 이제 3년 뒤니까 또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정시를 해야 되나 수시를 해야 되나를 선택하기는 사실은 너무 이르긴 한데, 일단은 내신만으로나 수능만으로는 대학의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해야 될 게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수시로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걸 내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그래서 뭐 2합 7, 뭐 4합 10 이런 거에서 걸리게 되면 아예 포기할 수 없이 수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학교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뭐 대학별,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처럼 대학별 시험이 존재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는 수리 논술 이런 식의 전형들이 다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어렵고, 조금 낮은 학교는 좀 쉽고, 그 밑에는 뭐 약수령 논술이 있고 아예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그런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과만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에는 뭐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자기가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를 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과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내신과 수능 중에서 집중하라는 게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은 근데 고1이니까 내신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소개를 드리면, 이제 글루티스가 되게 역사가 원래는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영어 뭐 이제 처음 했던 원장님이 계셨고, 이제 김광만 원장님이 영어만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시다가,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김진혁 원장님이라고 저랑은 또 이제 알던 사이인데, 저랑은 친구였는데, 이제 그 원장님이 또 다른 곳에 사업을 하시면서 저랑 이제 영어 선생님 다시 지금 운영을 맡게 됐고, 이렇게 된 지가 거의 이제 올 초부터 조금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어머님들께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유지를 해오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저 어머님들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제 꼭 이런 설명회 자리를 하면 어머님들께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대구 수성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되게 학구열도 뛰어난 학교였고 경쟁도 치열한 학교에서, 대구 경신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의 시험 치면 진짜 이제 1등급이 한 100명 정도 나오고, 모의고사로 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도 내신으로는 한 3, 4등급인데 모의고사 치면 1등급이 나오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의대도 많이 가고 스카이도 많이 가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뭐 크게 인지도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겨우 이제 서강대를 가긴 갔었는데, 사실 저도 고1 중학교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좀 자만했던 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나도 곧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선행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했는데, 고1 때 막상 가보니까 이제 수학만 해도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힘이 붙이니까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거의 뭐 한 500명 중에 한 250등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고2, 고3 때 열심히 해서 제가 막 이과로 원래 갔다가, 이과에서 제가 반에서 한 15등 막 이런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학기 중에 문과로 옮겼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과반에 있다가 2학기 때 문과반으로 옮기면서, 근데 수학을 이제 이미 다 해놨으니까 문과로 가면서는 이게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도 줄었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랑 국어랑 챙기고, 고3 때는 진짜 막 새벽부터 밤, 뭐 그때 저희는 이제 야자하고 심자하고 독서실 가고 주말에도 학교 가고 막 그런 삶을 살면서 겨우겨우 이제 왔는데, 이제 같이 온 이제 친구 중에 보니까 이제 목동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고3 때 제일 편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되게 학군지에서 왔는데 이 친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계속 학원 가고 저기 가고 뭐 가외쌤 다 붙여주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선행은 다 뺐고, 고3 때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유지만 계속 모의고사 치면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유지만 하다가 대학 온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이런 생각을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수학 여기서도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은 친구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부는 많진 않지만 선생님은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동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는 되게 오래 하신 선생님이신데 이제 뭐 인천에나 여기서도 하셨고 대치동에서도 하셨고 이제 거의 스카이 반, 뭐 서울대 반, 뭐 의대 반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지금도 저기 이제 수리논술 쪽에 그런 거를 계속 담당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수리논술을 했던 친구들은 작년에도 뭐 인하대 요런 데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보내셨고 지금도 수업을 하고 계시고 뭐 민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위주로 여기 뭐 신명여고나 인제고 이렇게 계속 하셨고 정석 쌤은 또 젊으신 선생님인데 이제 최근 계속 수능 이런 것들을 치시고 좀 젊은 감각으로 유지를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화될 수 있게 이렇게 고등부 선생님들 라인업은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까지랑은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내년에 3월이 되면 학교별로 또 나눠지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게끔 좀 이제 좀 배치를 또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조금 더 보면 지금은 수학상, 수학하로 이 친구들이 공부했던 과목들이 공통수학 1, 2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안에서도 이제 2학기 내용이 1학기로 온 것들이 있고 뭐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수학 1, 2도 대수와 미적분 1으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지금은 고3 때 이게 고3 때 배우긴 한데 어떤 학교에 따라서 고2 때도 내신에서는 배우기도 하거든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확률 통계, 미적분 2 기하였는데 지금 확률 통계는 여전히 수능 범위로 들어갔고 여기 미적분과 기하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확통을 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좋은 대학교에서나 뭐 예를 들어 뭐 연세대에서 우리 학생 오려면 공대 오려면 미적분 2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목표가 그냥 뭐 낮다 하면 이런 걸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 높은 친구들은 결국에는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학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3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부터 일단은 정규 수업에서는 공통수학 1을 시작을 했는데 공통수학 1도 이제 실력에 따라서 조금 더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또 처음 하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학기 내용에 대한 특강도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설해서 한 6주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겨울방학이 되면은 시간대를 오전이나 이제 좀 더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11월부터 2월까지 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하면 제가 애들한테 이게 마플 시너지 하면 학교에서 이제 한 70점, 라이트슨 하면 60점만 정도 될 거다. 물론 근데 어떤 학교는 60점 맞아도 2등급이긴 한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3월부터는 결국에는 학교에서 주는 내신에 대한 대비라던가 뭐 모의고사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규 수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진행할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수학을 한 건데 잠시만요. 그것은 잠깐. 네. 일단은 뒤에 어차피 또 하긴 하겠지만 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여기까지는 네 너무 빨랐네. 너무 넓은 범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또 길게 하면 어머님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드셔서 이렇게 하고 저희도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EBS-I에서 했던 고교학점제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요즘에 제일 이렇게 유행하는 뭐 미미미누 그 유튜버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수능 점수로 그냥 몇 등급이면 무슨 대학교 이게 딱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들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의 컨설턴팅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고3 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특강 옛날처럼 자습까지 막 잡아놓거나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특강들이 쭉 깔리게 되니까 정규 수업에 이거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빡센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에 모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국어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글로티스 아카데미 국어팀장 박지훈이고 간단하게 다 들으셨을 테니까 국어 관련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전 그거 학원들은 다 빼놨고요. 일단 지금 제가 출강하는 학원들만 넣어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다가 검단에 이제 트리플스 국어라고 거기서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면 간단하게 저희 검단에서 하시던 분인데 원래 노년에서 하시다가 제가 조금 거기랑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살살 꼬셔서 모셔왔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지금 검단 쪽에서 메인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가끔 출강하시고 이렇게가 거의 고3까지 다 칠 수 있는 라인들이고요. 이분은 이제 옛날부터 저랑 같이 하던 분인데 이분은 중등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중등이랑 고1까지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국어 선생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2022년 교육과정 개정부 내신인데 저는 국어 관련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국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내신을 오래 했으니까 학교마다 특성 같은 걸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문일 같은 경우는 뭐 문법을 좀 더 많이 섞는 편이고 그다음에 인재 같은 경우는 뭐 모의고사가 요즘 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모의고사 위주로 좀 어렵게 문제를 편성하는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수시에서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변화를 따라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지금 일반 선택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에는 문학을 하고 2학년 2학기에는 독서를 진행을 합니다. 현행 내신은 그런데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이제 학법과 작문, 화작 혹은 언어와 매체, 언매라고 불리는 뭐 문법 하자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뭐 검단학교 같은 경우들에는 애들이 최저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국어로 2학년 2학기에 언매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 학교들은 그런 경우는 단 한 학교도 없고요. 대부분은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하고 3학년 1학기에는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3 이제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국어 1학년 때 진행하는 국어는 동일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2학년 때는 뭐 이쪽으로 학교에서 재량으로 선택해서 굴러갈 텐데 근데 아마 내신은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거다. 지금도 현행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 재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를테면 신명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이번에 교과서를 아예 안 해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다 짜집기 해가지고 약간 사교육을 좀 도외시하는 느낌으로 하시려고 좀 자료를 구하기 힘든 걸로 시험 범위를 편성한다던가 인천예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내신 범위로 채식주의자가 들어간다던가 한강 작가의 이런 식으로 조금 다 선생님들 재량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현행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능인데요. 수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독서문학이 공동과목으로 나오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법을 잘 안 합니다. 문법이 좀 어렵고 왜냐하면 공부할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매를 고르게 되면 과탐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아이들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이번 고3들한테는 화작을 많이 추천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꽤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이 다시 사라집니다. 문법이 다시 그냥 필수로 들어와 버리고요. 그다음에 뭐 화작 자체는 공부량이 많진 않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법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의 차이인데요. 어머님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솔직히 저희 학원이 중등이 좀 약합니다. 국어가 중등이 좀 약하고 고등은 한 70명 정도 저희가 데리고 있는데 중등은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님들께서도 생각하는 게 국어를 굳이 중등을 다녀야 하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변별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고등이니까. 근데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많이 뭔가를 떼오는데 이게 애들이 중등 국어를 뭐 그냥 어머님들께서 그냥 참고서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80, 90점 맞아오거든요. 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첫 시험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시는 게 고등문법은 이거 모의고사가 아니라 학교 시험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데 애들 굉장히 당황을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문법이 그게 좀 심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역적인 것들을 다 스킵하고 큰 것만 다루는데 사실 애들이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려면 지역적인 것들도 다 갖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법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중등은 보기 자체를 잘 안 써요. 이 지역 중등은 정각이 제일 어렵습니다. 9월중 쉽고 9월여중 굉장히 쉽고 성리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걔네 시험 문제를 제가 풀어보다 보면 물론 저는 지금 중등을 하지 않습니다만 걔네 문제를 제가 받아서 풀다 보면 중등 같은 경우는 보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8, 90점 A가 많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중등이니까. 애초에 그걸 20% 이상 나오게 하는 게 교육부 목적이고. 근데 고등 같은 경우는 8, 90점이 20%가 나오면 그 학교 완전히 망가지죠. 이제 애들이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지금 인재고입니다. 인재고가 이번에 2학년이 90점이면 28등이에요. 그럼 3등급이라는 얘기죠. 3개 틀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왜냐면 상위권이 너무 많으니까 최상위권이 너무 많으니까 저 이제 인재고가 메인입니다. 인재고가 메인인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줘야 되는데 중학교 때 참고서 풀다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고 학원 안 다니까 EBS 하겠죠?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게 요 지역 학교들은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넣어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해요. 인재고도 그냥 모의고사 넣고 그냥 알아서 해라. 특히 문일이 요게 좀 심해요. 혹시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 문일 지망 있으십니까? 문일이 이게 좀 심해요. 문일은 시험 범위 알려주지도 않아요. 문일은 그냥 수능 특강에서도 막 내버리고 제가 그래서 문일 내신할 때 고생 엄청 했어요. 아이밸류가 높지 않으면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문일을 지망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국어가 진짜 힘듭니다. 문일. 수학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비문학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뭐 독서 요즘은 독서라고 하는데 어머님들께서는 비문학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시죠. 원래는 1학년 때 내신에 독서가 잘 안 나왔어요. 인재는 아직도 안 나오고 신명은 냈다 뺐다 하고 문일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좀 변별력을 갖추려고 독서 지문에 많이 넣는 추세입니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향성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국어는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죠. 그리고 암기식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중등국어는 극단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3주 전에 저번 시험 70점 맞았던 애를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문제만 돌리면 한두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중등국어 딱 그래요. 그냥 70점 맞던 애가 키말에 와가지고 한 3주 정도 선생님이랑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문제만 주구장창 풀리면 90점 나와요. 그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고등국어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70점 맞던 애가 중학교 때도 70점 맞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3등급 나온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국어는 사고력 중심의 상대평가고 어떤 교육을 읽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도피력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근본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쌓아놓는 거. 그래서 국어는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처음부터 고3 지문 갖다 주면 아무도 못하죠. 저 어릴 때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에 문학이나 문법 위주의 선행학습이 조금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위권들은 다 해놓고 올라오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아싸리 고3 것까지 돌려놓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겨울 때 그걸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놓고 제대로 하면 다음 것까지 쭉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 수업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거론적으로 상위권은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내신이 5등급 체제가 되면서 제일 화두가 되는 단어가 수시의 정시와 그다음에 정시의 수시와 이 두 단어거든요. 각 대학은 변별력을 굉장히 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최저를 좀 높이려고 할 텐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대 이상 학교들 최저가 3개 7이거든요. 모두 다 중앙대 이상은 기본이 3개 7인데 그 위로 보신다면 4과목 다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인천대부터는 뭐 2개 7, 2개 6 요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비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 대비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절대 사설 교재 짜집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좀 모자랐거나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은 걸 위주로 다 자체 교재 제가 직접 만든 거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팀 아래 모든 강사들 다 유효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 밑에 있는 강사들은 다 동일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랑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 자체 제작 교재라는 게 그냥 워크북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예쁜 걸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자체 제작 교재 내용은 이제 뭐 워크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보는 요점 정리. 이거 프린트로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책으로 모아서 찍어주는 편이고 이건 제가 하지 않는 학교라도 제 밑에 있는 팀이라면 제가 다 그 검토를 하고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 수업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문법 특강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라고 해서 저희 문법 특강은 8주 과정이고요. 절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저희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위권 도전하려면 문법이 기본적으로 잡혀있고 문법을 다 맞는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에서 안 틀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문법은 8주 과정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고 선생님은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 팀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차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주 1회 3시간 정도로 8주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클리닉은 제가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뭐 근데 뭐 특강 같은 건 아까 안내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적으로 문법은 네. 고등학교 전체가 좀 문법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에 가는 문법. 고등학교 1학년 것만 가르칠 거면 8주 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이 뭐가 문제냐면 이를테면 형태소 같은 개념들은 1학년 때 안 배워요. 교과서에 없어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을 이해하려면 형태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를 애들이 학교 가서 버벅거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다 가르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사설 교재를 쓰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교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서 쓰는데 거기 있는 걸 거의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뭐 로마자 표기법이나 그다음에 뭐 영어 읽는 법 이런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는 문법을 한 번씩은 다 하고 들어간다. 물론 까먹게 하겠죠 애들도. 근데 한 번씩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뭐 이거는 이거고 사실 중요한 건 요거니까 이렇게 비내신 기간에 모의고사 정도 위주로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중3인데 아직 고등학교가 다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고1에 들어가는 게 공통 이제 국어부 들어가면 네. 그 학교 배정에 상관없이 이거는 다 그냥 공통적으로 상관없이 들어도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건지. 교과서가 다 달라요. 이를테면 천재박 같은 건 뭐가 들어가고 지학사는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애들 인천대 보내자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상위권 대학 진학 목표로 하시고 근데 그러려면 2등급부터는 의미가 크게 없어지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다들 1등급 안에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 저걸 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문법은 당연히 깔고 가는 거예요. 문법 틀리는 상위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법이 흔들리는 상위권은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 아이는 아직 중3은 아닌데 이제 중학교를 준비를 안 하고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렇게 솔직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내용이 확 단계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중학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어 내신은 솔직히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네. 조금만 하면은 뭐 다 맞는 수준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는 그 준비를 중학교는 어느 정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학교 다니다 보면은 내가 학교에서 나온 내신을 뭐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 좀 아니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중학교에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이제 학원을 개별적으로 다니면 좋겠지만 네. 스스로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뭐를 하고 가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파트를 나눠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문학 같은 경우는 인강이 너무 그 교과서적인 게 있으니까 윤혜정 선생님이 나비효과 네. 근데 그거 하고 온 애들 중에 멀쩡하게 하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이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님들 조금 이게 역설적인 말씀인데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잖아요. 영어도 네. 유치원 때부터 다니고. 솔직히 국어도 논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또 다른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논술학원은 시중에 존재하는 논술학원은 다 독후감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냉정 흐리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 독서
독서 이런 건 엄청 하는데 네. 정작 들어와서 국어를 하려면 이게 앞에 한 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바로 뭐 효과롭게 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했나 이런 의무감이 드는 게 솔직히 그 논술, 독서 이런 거. 논술이 뭐 한울이나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들 네.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요. 고등 국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쓸 수는 있겠죠.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는 정도지 그게 실질적인 학업에 연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등이 끼어있는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그 논술은 중등까지만 하잖아요. 제가 중등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제가 중등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엄마도 이제 논술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고 근데 저한테 논술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이제 입시 강사다 보니까 고3까지 하는 입시 강사다 보니까 논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하는 독서랑 타의에 의해서 하고 하는 독후감이랑 그걸 그 논술을 논술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실 그냥 독후감인데. 근데 엄마들도 분명히 논술을 그렇게 의미로 따지면 그 쓸모가 없지만 네. 아예 책을 요즘 아이들이 매체가 많이 이제 활달하니까 책을 안 보잖아요. 아, 그쵸,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랑 이렇게 그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논술을 해서라도 그 논술 하다 보면 책을 읽는 거면 이제 국어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 지금 뭐 개념 상관없다고 하니까 네네. 엄마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라도 안 하면 왜냐하면 저학년 때까지는 논술 독서를 하고 어느 정도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전체 그 긴 지문에 문점이라든지 그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습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국어를 고등학교 와서 하면 또 그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을 해도. 네. 그러니까 논술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하다 넘어올 타이밍을 잡으셔야죠. 이제 입시 국어를 하는 수준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게 딱 중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늦었어요. 왜냐면 여름방학 때 보내셨으면 지금은 제가 중3을 안 하는데 인원이 별로 있지도 않고 전 지금 이제 애들이 고3이 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제가 중3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냈으면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을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다르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랑 흥미 위주의 독서랑 아무래도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걸 고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물론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다면 기본적인 어휘라던가 제가 지금 고2 수업하다 나왔는데 어휘가 아주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저 친구들은 이제 정시반인데 이제 어휘를 하는 학생들도 정시를 하는 학생들도 어휘가 꽤 심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술학원 다니다 온 애들은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근데 그 부분이 학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넘어오는 타이밍을 잡으셨어야 됐다. 근데 뭐 늦었다라고 겁을 막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그러니까 막 제가 지금 너무 홍보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니라도 다른 국어학원에 보내는 거 충분히 고려해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기왕에 저희 학원 설명회니까 제 쪽으로 오시면 제가 좀 더 잘 해보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까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주변 학교들 여쭤보셔도 됩니다. 저 이 동네 학교들 다 내신을 한 번씩은 쳐봐가지고. 솔직히 여기 학교를 잘 몰라가지고 여자애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되게 심하다고 저는 이제 다른 학부모 통해서만 들어서 어느 학교를 하고 데뷔를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해요. 특히 이제 수학용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숙명 같은 경우는 숭덕용. 숭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숭덕은 말씀하시는데 불지옥 같은 곳이라서 맞아요. 숭덕은 절대 안 돼요. 숭덕 제가 작년에 숭덕 내신 했었는데 2명이었거든요.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주변에 다른 학교들 시험범위 다 합쳐도 숭덕보다 적어요. 맞아 그 얘기는 다 들었어요. 거의 일반적인 자사고 시험범위보다 많아요. 포고나 그다음에 뭐 이제 포고나 하늘고보다도 시험범위 많고 그 밖에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 문일 지원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일은 많이 삐져나가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예비고일 수업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자애가 7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문의를 지원한 애가 7명이었는데 3명 말고 다 나갔어요. 4명이. 4명이 이제 2명은 숭덕으로 가고 1명은 석정으로 가고 1명은 인명으로 가고 그다음에 인명 간에 자퇴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의 지원은 조금 숙고를 하셔야 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조언 같은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예외가 많아서 그런가요? 문일이요? 네. 문일은 과중입니다. 이 동네에서 과중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과중이고 저는 보통 저한테 여자애들 추천하라고 하시면 10명? 10명이 그냥 딱 평범한 국영수다 평범한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10명은 수학 모의고사 29번 30번 돌렸어가지고 그거를 막 수정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수학이 좀 어렵고 영어나 국어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다른 고등학교나 토보의 그런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하늘과 땅 차이죠. 딱 차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고에서 전학원 제가 인제고 2학년이 메인인데 포고에서 못 버티고 전학원 애가 인제고 지금 내신이 꽤 높아요. 1점대 중반, 1점대 중후반.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애초에 선행 땡긴 것도 그렇고. 근데 인제 자체도 애초에 1등급 애들은 자사고급 애들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인제고 20명 정도 하는데 인제고 2학년에 20명 정도 하는데 1등급도 당연히 많겠죠. 1등급 애들은 다 그냥 어디를 가도 1등급인 애들. 그래서 어머님들께 특히 남자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인지를 보내든 만수를 보내든 1등급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답변이 됐을 것 같고. 동인청고 내신도 하시나요? 동인청고는 제가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유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상담을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고는? 네? 인천고. 인천고도 좀 멀어서 제가 가끔 상담이 오긴 하는데 인천고도 한 반년 하다가 이제 멀다고 애가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학원에서 저희 팀이랑 내부적으로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천고랑 동인천은 제가 뭐 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는 여기서 영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지금 네. 국어를 아까 말씀하신 8주 특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인청고도 내신 대비를 해주시는지. 동인천고는 제가 한번 담당 선생님 배정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천고도 그렇고 인천고도 또 학생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거기 또 앞에 학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 그 근처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학원에 다니고 학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쪽이 좀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그래서 인천고가 쉽진 않죠. 그래서 아무튼 수어머님들 말씀 제가 한번 팀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희 이따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저는 이제 이쪽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렵다고 했어. 안녕하세요. 우리 좀 안 쉬셔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고 저는 여기 그 영어과 담당하고 있고 아마 뭐 상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학원 부원장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컨셉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냐면은 혹시 위에 자녀 있으신 분 좀 계실까요? 좀 위쪽 민서이 그래서 다 혹시 처음 자녀시죠, 그렇죠? 가장 큰 애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괴리가 좀 커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다 하게 되면 가장 괴리가 크고 아마 좀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과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거의 한 20-30명 정도 맡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원래 이러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이제 레파토리도 계속 저 똑같긴 한데 그 부분은 다 이제 인지를 좀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아이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이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가 엄청 큰 거죠. 그렇게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할 때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A, B, C, D 해가지고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상대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배경이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야. 일반적인 중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아이가 지금 한 30명 정도 있을 때
점수 평균적으로 맞아오는 점수는 90에서 100점 정도가 5에서 8명, 그리고 80에서 90점 정도가 10명 전후예요. 그거를 이제 계산해보게 되면은 결국 80에서 100점 정도는 15명 전후거든요. 근데 저거를 30명 기준이니까 절반가량이에요. 이거 제가 절대 과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있죠. 만약에 이제 어머니들의 이제 자녀께서 한 85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반응하시는 거는 혼내는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건 혼내는 건 아니고 준수하네. 아, 그치, 뭐 내가 예전에 운전면허 점수 봤었을 때도 80점, 아,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아, 그 정도는 괜찮지, 뭐 다 잘할 수 있겠지, 한 문제만 더 맞아, 한 문제 더 맞으면 90점이겠네,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아, 이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내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점수겠구나라는 식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실질적으로 대치를 해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일부러 제가 5등급 안 냈어요, 어머니. 왜냐면 5등급제를 하게 되면은 더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9등급을 보여드리는데 등급별 인원을 볼까요? 참고로 30명 기준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등급까지가 30명이니까 일단은 1.2명, 그리고 2등급까지가 7% 해가지고 2.1명, 그리고 3등급까지 해가지고 3등급 구간이 이제 3.6명에서 총 이렇게 돼요. 7명 정도까지.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7등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수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3등급 안에 들어온다는 점수는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90점 이상은 항상 중학교 내내 맞아와야 돼요. 근데 이것도 90점을 맞아올 때 그 제가 점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지를 늘 보거든요. 시험지를 늘 보면은 어떻게 얘가 90점을 맞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이 원체 쉽다 보니까 이거를 달달달 그 순간만 암기를 하고 본인의 이제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머리의 역량이 조금 더 커서 그것만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풀었는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90점에도 불구하고 얘 고등학교면 위험할 텐데 이런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흔히 말하는 대기만성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100에서 9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2등급 안쪽으로 와요. 그럼 어머니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1등급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수해서 어쩌다 하나 틀리는 거고 이미 중학교 시험 자체가 너무 쉬워서 다른 것들 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시험 자체가 쉬우니까 다른 것들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나가는 친구가 결국 1등급이에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거는 뒤에 이제 가시면 어머니께서 점점 더 깨달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신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어머니들 표정 봤을 때는 제가 죄송할 정도로 진짜 저게 저랬다고 할 정도로 약간 좀 그게 느껴지시는데 애들은 그렇구나 한 다음에 야 이따 뭐 먹으러 갈래? 바로 이렇게 돼요. 애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신에 있어서 중학교와 이제 고등학교의 차이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물어본다가 아니라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 과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느낀 이유는 간단하죠. 중학교 때는 나 저렇게까지 안 봤었는데 되게 쉽게 봤었는데 뭐야? 이렇게 돼요. 크게는 범위상의 차이 그리고 내용상의 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절대평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이 이제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도 누가 뭐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고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얘가 굳이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년간의 내용과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게 일단 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평가를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학 진학의 도구예요. 고등학교 거는 대학 진학의 도구예요. 왜냐면 대학을 이제 간다라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상대평가를 하고 또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또 심지어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시험 범위에 되죠. 제가 지금 수능을 본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수능과 지금을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뭐 제가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그때 듣기평가와 지금 듣기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마치 막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게 돼요.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아마 인지는 분명히 그 부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쭉 하잖아요.
결국은 수능도 똑같아요. 수능도 계속해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자 우리 내일부터 다 같이 공부하지 맙시다 하면은 분명히 그건 정체가 돼요. 근데 누군 열심히 하니까 또 당연히 옆에 사람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출제 평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칫하면 물수능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요. 물론 엊그저께 봤던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쉬웠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쉬웠을까요? 그러진 않죠. 늘 말하는 상위권 기준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결국 방향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 범위를 내요. 중학교권은 정체돼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권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격차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중학교 때 내가 시험에 나오는 거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데 나 8, 90점 맞았을 때 이 정도 괜찮은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0이라는 숫자가 너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놓쳐요. 그거를 아이들이. 이거는 솔직히 아이를 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이한테 맨날 좀 위로도 많이 해주고 어머니들께도 우리 모두의 잘못은 아니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삶의 윤택감을 지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닫고선 지금이라도 좀 같이 함께 좀 가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배경은 그렇게 되고 범위상의 차이를 보시면은 중학교권은 지금 현재 교과서 2가 짧은 추가지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과마다 핵심 문법 정도 2개를 봐요.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우리 중3 애들 그 시험 대비하면요 3에서 4주 정도 잡거든요. 일주일을 범위에 집중해요. 일주일 범위 집중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 들어가죠. 한 열흘까지 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해서 변형 문제를 좀 풀죠. 변형 문제 풀고 뭐하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오면은 보통은 저렇게 이제 별 문제 없이 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미 제가 확정이 되고 보통은 일부러 3월쯤에 바로 시작해요. 더 빨리 하는 데는 2월 중순부터 하는 데도 있어요. 2월 중순부터. 근데 저는 3월부터 일부러 하긴 해요. 왜냐면 단어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많이 알라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거는 이제 하는데 교과서 보통 들어가는 게 2가가 들어가요. 근데 중학교 거의 길이 일단은 보통 미니멈 3배. 한 과당. 그리고 모의고사가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1개당 보통 17개 지문 정도 들어가거든요. 독해 지문이. 그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2개가 들어가게 되면 34지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부교재를 쓰는 곳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계획하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순덕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아예 안 나가세요. 그냥 딱 뿌려주고 해와 라고 해요. 왜냐? 진도를 수업 시간 나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진도가. 지금 이 부교재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순덕을 제외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각관 학교가 바로 인재고예요. 인재고가 저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교과서 2가 최신 모의고사 1개 지문, 그 다음에 부교재가 이번에 저랑 하는 거 40개 지문 들어가요. 근데 저 40개 지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의고사 40지문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모의고사 1개에다가 모의고사 한 2.5 정도까지 한 2개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3에서 3.5 사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진도 나가는 것도 엄청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여유는 많이는 없어요. 여유를 부릴 거는 솔직히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어도 분명 어떤 아이들은 엄청난 점수를 또 맞아오죠. 그렇죠? 이미 그거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왔던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돼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상의 차이를 한번 좀 보실 텐데 아마 범위만으로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들께서. 자, 이번에 중3 거고요. 그 중3 동아윤이라는 교과서다 보니까 지금 동아윤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근중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9월중, 9월요중, 상인천 이런 곳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자, 뭐 영어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한글만 보세요, 한글만. 한글만 보실게요. 그래서 런던의 골동품 가구 판매성이었다. 뭐 높은 가격, 뭐 낮은 가격 해가지고 파는 거다. 뭐 사람들이 빈민이었어요. 문 두드리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한 과였고요. 물론 이제 요거 이제 자른 거죠. 제 일부 발췌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에서는 스포츠에서는 선수들만 트로피나 메달을 받지만은 뭐 그들이 혼자 힘으로 우승한 것은 아니고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목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식의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글이죠, 그렇죠? 이해도 너무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지금 최근에 봤던 시험이에요.
자, 근데 1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볼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6개월 정도 지금 후에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냥 한글만 먼저 좀 보실게요. 한글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웃긴 건 이거죠. 저희는 정말 한글을 읽은 거예요. 저희는 한글을 읽었어요. 영어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째도 두 번째도 이렇게 돼요. 아마 다 얼추 보셨을 거라고 이제 보실 거예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학부모인지라 저도 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위기감을 하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저희만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쪽은 아니에요. 아마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나 이런 것들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뽑아온 거는 절대 그런 의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이에요.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네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좀 같이 좀 화이팅하자. 좀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좀 어떠신가요? 근데 좀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글의 차이가 이게 조금 그냥 한글인데 좀 아까 거는 분명히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한 번도 더 읽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을. 그래서 솔직히 영어 선생님의 실력적인 것들은 여기서 조금 판가름이 좀 많이 나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 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고등학교 선생님은 반 국어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왜냐면 저 말을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인지시키고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 상태에서 이해 가지? 그럼 아이들은 착해요. 네. 그 다음 가서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어떤 우리 어머니들 시험장 갔을 때도 이해 가시죠? 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하는데 그래가지고 똑같이 우리 뭐 먹으러 할까? 마지막에 거기다 그런 상황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 방향이에요. 방향이 이래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을 잘 안 드렸던 문법은 일단은 다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럼 과연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제 수업 방식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제 자료인데, 일단은 시험 같은 경우는 먼저 아이들한테 암기를 좀 시켜요. 그러니까 단어를 먼저 암기를 좀 시키죠.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제는 어렵다 보니까 현재 기간에 우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거 대비해서 문법 이제 실전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는 것들의 단어를 먼저 외우게 해요. 전 지금. 왜냐면 이제 단어를 알고 수업에 참여하면 조금 더 자신감도 있고 우리 중3 친구들 착해가지고 제가 막 물어보면 답변도 잘해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분위기도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굉장히 좋죠. 이건 당연히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그런 본문에 대해서 먼저 이제 분석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저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에서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한 줄로 확실하게 주제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내가 그 내용이 뭐였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치 드라마 어떤 2편을 봤을 때 드라마 2편 내용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 아니고 딱 정말 어머니께서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 내용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준다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런 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시면 저렇게 좀 구분이 돼 있죠. 우리가 9.12 사건 이전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제 관심도가 바뀌었느냐, 한마디로 거기에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의 보도 패턴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 해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간에 따른 응답 변화, 한마디로 뭐 9.11 전과 9.11 이후, 그래서 결국은 인식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온다 하면서 짧은 제목 그리고 이제 주제문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준비가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요. 이걸 만들어주고 지문 한번 풀이한 다음에 저거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저기서 체크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내용을 까먹을 때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암기가 가능해요. 근데 아까와 같이 그런 양을 암기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런 친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거의 뭐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지 이거 지문 내용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보통 이제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칠판 수업이 아니라 제가 이제 컴퓨터 요거 와컴 수업을 하는 건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와컴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많이 하는 이유가 영상을 찍고 그 영상 찍은 거를 다시 이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항상 어머니들께서 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보강을 어떻게 되느냐, 진도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중학교 거는 한두 번 빠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제가 내내 학기 중에 시험 범위를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얘가 빠지면은 저도 부담돼요. 왜냐면은 전 보강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전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 지금 여기는 뭔가가 찍찍찍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긴 실질적으로 제가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이들이 혼자 봤을 때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구조 나가는 게 제일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해서 영상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에 대한 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어법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내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모의고사 어법 문제랑 똑같이 나와요. 저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어법 문제의 기준은 야 너네 중학교 때 다 배워왔잖아. 너 이제 실전에 적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너가 여기를 봤을 때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줄 친 거를 보고 여기에 줄을 외쳤는지를 아는 친구는 풀어요. 여기 줄을 외쳤지? 하는 친구는 못 풀어요.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를 짧은 시간에 가르칠 수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가르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만약에 베이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저걸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너 문법 문제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때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이미 고등학교 어머니 상담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어법을 지금 풀어낼 수 있는 거는 한 4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게 이제 만약에 한 16에서 20점 정도 가까이 할 거거든요. 이 문제 중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16점을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16점에서 일부러도 건지느냐에 이제 결국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이제 워크북 같은 거를 아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이거는 우리가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문법에 나올 만한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아이가 어려워하면은 암기라도 시켜가지고 계속 시험 봐요. 암기라도 시켜서. 참고로 이게 여기가 이제 답이었었거든요. 여기가 답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걸렸으니까 만약에 암기가 잘 돼 있었으면 이 친구는 맞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운이 좋은 거죠. 선생님께서 어디 내실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어법을 좀 하는 친구라면은 이제 여기를 하긴 하지만 여기는 시간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이 아이는 줄친 위치를 보고 저랑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수업 나갈 때 아이한테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이제 분석하면서 문법적 부분을 찝어주고 제가 그걸 적어줘요. 항상. 여기는 오답이 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항상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나가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당연히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손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뭐 나올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지문 뭐 17개든 40개든 간에 지문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되게 쉽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고 내용 이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나오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주제와 내용일치, 어법, 어휘, 순서, 문장 갖기, 서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한 문제를 저렇게 다 풀어봐야 돼요. 한 문제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되게 그나마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적인 거는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을 제가 이제 하는데 보통 제가 여름방학 때는 특강을 좀 많이 안 하고 겨울 때는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겨울 때도 요것도 이번에 하나만 열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특강 내용은 영장 및 서술형 대비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근 이 중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다 빠졌어요. 네, 다 빠졌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다 빠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서술형도 잘 안 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안 풀게 되고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서술형을 써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럼 과연 우리가 등급을 가를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되게 상위 등급 있잖아요. 뭘로 가릴까 하면은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어떤 걸로 가릴까요? 서술형으로 갈라요. 왜냐면 지문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죠. 서술형을 낼 때도 되게 친절하게 거의 한다면 2개 써 이것도 아니에요. 한 단어 5개 넣어주고 원래 거기 들어갈 단어가 15개인데 5개 써주고 써보시오 라고 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놀라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도 해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는데 결국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서술형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범위가 많은데 저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생짜 외운다? 절대 말도 안 돼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짜 외울 때 그냥 여기 뒤에 뭐 들어가 뭐 들어가 이게 안 되고 제가 왜 저기 문법 활용이라고 썼냐면은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영어 어순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의 어순은 이미 앞에다가 쫙쫙쫙쫙 다 깔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뒤에 붙여. 뭐 뒤에 붙여. 뭐 뒤에 붙여. 뭐 뒤에 붙여.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걸 제가 말만 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써보면은 직접적인 표현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 표현의 느낌을 통해서 좀 와닿는 게 더 크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순을 조금 더 체득해 나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금 서술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가끔씩 나오니까 하게 되면은 얘가 막 쓰려고 하잖아요. 엄청 뭐라고 해요. 그때 바로 쓰지 말라고. 엄청 뭐라고 해요. 바로 쓰지 말고 한글에서 먼저 순서 정해놓고 가라고 해요. 한글에서. 그러니까 아이는 쓰면서 고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나와 있는 것 자체를 한글로 먼저 바꾸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애가 잘 써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어쨌든 좀 그런 목표로 좀 진행하고요. 어쨌든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월에서 2월 주 이제 1회 2시간씩 아직 그러니까 언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표들은 안 나왔고 학교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셨을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오늘 이제 설명회는 다 끝난 거거든요.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개별적인 궁금함이나 학교에 대한 궁금함이나 이런 것들은 저 또한 그리고 우리 창기쌤 같이 해가지고 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 나눠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바쁘시다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귀가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은 같이 이야기 나눠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좀 어떠신가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앞이 캄캄하신가요? 앞이 캄캄하죠? 저도 캄캄해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거 보여주고 이래도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설마 저러겠어? 설마 저게 나한테 일어나겠어? 사람이 그러잖아요, 항상. 흔히 아닐 거야. 그렇죠. 맨날 텔레비 봤을 때도 어디서 누가 교통사고 났다는데 저게 설마 나겠어? 사람이 솔직히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능인 거예요. 본능이긴 한데 그거를 좀 미래에 대입을 시켜서 해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쉬운 게 고등학교에서 저렇게 영어가 어려운데 중학교에서 왜 그거를 그렇죠. 네.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게 해놔야 돼요. 이미 80몇 명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아마 다 들으셨죠, 어머니? 그렇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야 라고 했을 때는 순간 화가 올라왔다도 80몇 점 딱 하는 순간 약간 이거 왔다 내가 뭐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그렇죠. 저도 애가 초등학생인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 아직 등급이나 이런 거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틀렸다 하는데 얘가 한 20문제 풀었어요. 한 5개 틀려왔어요. 근데
아 동그라미 더 많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그치 뭐 성장해 나가는 것이 뭐 이러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솔직히 좀 깨달아주면 좋죠. 예, 깨달아주면 좋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남의 깨달아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이제 어머니들의 이제 자녀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좀 많이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저렇게 수치로 보여주잖아요. 예, 제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로 보여줘도 이래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창기 쌤도 마지막에 그 이야기 좀 나누셨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뭐 이제 교육과정 바뀌는 것도 있고 뭐도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직접 좀 많이 정보를 좀 아셔야 된다. 뭐 유튜브나 이런 얘기도 좀 하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자녀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 하겠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도 너무 많은 영역이에요. 너무 많은 영역이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고 가야 되는 영역인데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뭐 학종을 하겠다, 교과를 하겠다, 학종 중에 어느 만큼 뭐가 들어가는 걸 하겠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자기가 내신하고 우리가 수행평가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일단 그거에 급급할 수 있어요. 같이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게 엄청 크죠.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걸 해줘라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제가 그런 영상을 봤는데 왜 그거를 부모한테 넘기냐라는 식의 댓글이 막 달려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머니들께서 그걸 안 하시면 당연히 일단 뭐라 하실까요? 일단 찾아봐. 열심히 해. 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정보의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아 엄마는 잘 모르는구나. 우리 학부모는 잘 모르는구나. 이러니까 그러면 네네네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좀이라도 알고 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 라는 걸 아이가 알게 되면 그럼 자기도 움찔하겠죠. 내가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아시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것도 있고 조금 더 바꿔 표현하면은 걸릴 수도 있겠다. 내가 저거 모르는 거 걸릴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까지는 내가 옆에서 같이 가주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너무 아이한테만 그거를 뭐 한다 이거는 믿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래요. 그 양이. 아이를 못 믿는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죠. 나중에 그래야지 어머니들께서도 컨설팅을 분명히 가시게 돼 있어요. 가야 돼 맞아요. 전 그 맞다고 봐요. 근데 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또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뭐하고 하잖아요. 엄청 비싸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거 딱딱딱딱 알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도 줄고 비용도 줄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좀 잘 아시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되죠. 그게 이제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어머니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또 미리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이렇게 해주시고 뭐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혹시 아까 뭐 추천 받으신 거나 좀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그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가장 좋은 건 전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어차피 우리 유튜브 친절하게도 다 그 방향으로 해주잖아요. 유니브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렇죠? 아마 유니브 클래스가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미미미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재미있고 아이들도 봐도 돼요. 그거 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 봐도 괜찮아요. 거기서 누가 나와가지고 저는 8등급인데 이러면서 자랑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다 1, 2등급 말하면 자랑하는 애들이니까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고 좋고 유니브 클래스가 이제 미미는 이런 거 제거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채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도 있고 정보도 좋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 유니브 클래스 거 보시면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저 무슨 말 하는 거 분명히 모르세요. 근데 계속 보고 또 그 알고리즘에 옆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한 거 또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간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반복해서 들었던 것들이 이제 종합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들께서 그런 카테고리의 영상을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자녀 거 알고리즘 보게 되면 이제 딱 분명히 그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같이 어머니들과 자녀가 함께 또 같이 보면서 이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끝났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한번 같이 좀 해서. 네.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 상담 원하시면은 같이 개인 상담하셔도 되니까. 네네. 수동용은 다들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 좀 어떻게 생각해요?